전 요즘 매일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밤에 이제 헬스를 야무지게 조지고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누군가는 욕을 듣고 제가 갓생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거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울증 극복하려고 그냥 나름 노력하는 거다. 저는 사실은 상대방이 더 약간 삶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다고 하면 전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자살하지 않기 위해 어두운 집에서 나와 나름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다. 철학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살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는 약간 충격적이지만 저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생각보다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깊은 구조를 보다 보면 아직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마음먹기가 너무 쉬운 사회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각자 나름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꿈꾸고, 저는 제 삶의 목표를 자살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겠고,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다지 거창한 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 빈곤이 많이 해결된 지금 사회에서는 내가 날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생존의 목표예요. 남들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제게 있어서 삶은 조금은 무겁습니다. 이 채널이 굉장히 소수한테만 보여지겠지만, 삶이 무거운 사람들의 그 무게를 덜어줄 수는 없더라도 함께 무거운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진짜 좀 선천적인 염세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나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조언에도 한번 빠져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적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구나 라는 걸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회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결국엔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생존 방법을 물색을 해야 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 친형이 있었는데, 제 친형이 이제 얼마나 됐나? 이제 8개월 됐네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때 많은 충격을 받고, 한 남자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게 놔둔 사회가 참 밉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리저리 치이고 살아왔던 사람이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가서 마지막만큼은 자기의 선택이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어두운 만큼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 밝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알베르 까미가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 그거거든요.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까미의 결론은 우리가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곧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의미를 한번 파보시면 그 심원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심리학자이자 철학가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기독교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게 오히려 자살자로 하여금 더 분노를 일으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갔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물론 이 사람 크리스찬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형 핸드폰을 제가 결국엔 그 기록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자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묘한 위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중에서 진짜로 죽는 사람은 적대요. 왜냐면 그렇게 죽어야지 하고 심지어 거실에 밧줄까지 다 매달았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위안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계속 부정적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밧줄을 매담으로 인해서 위안을 받는다는 의미가 저는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내일 죽을 거라고, 나 내일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죽을 거야 라고 각오를 하면 오히려 아니다, 그냥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창출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인생에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게 종교를 통해서 이루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직 유신론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회 구조 안에서의 그 보이는 의미, 그 이상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윌리엄 제임스도 강조했던 게 그 도덕적 의미를 발견해야 살 수 있다. 조던 피터슨이 또 최근에 그걸 엄청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 도덕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게 더 쉬운 방법인 거죠. 유신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왜 하필 제가 기독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삶의 고통을 보면 우리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형제를 잃은 것에 대해서 참 이런 삶을 주셨어야 됐나,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은 십자가 위에서 무신론자가 되시거든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날 버렸느냐고 말하시는데, 하나님한테 그거를 말하는 순간 그분은 순간 무신론의 단계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오묘한 위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진리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미디어에서 과장된 남들의 삶의 행동 방식이나 부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그냥 당신만의 방법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기대하면서 꾸준히 헬스도 하시고 좋아하는 책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도 끊임없이, 계속 답이 안 나오더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끊임없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느린 자살은 아닐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실패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엄청 겪더라도, 부딪히고 깨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이 또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꼭 찾아봅시다.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도 너무 기분이 안 좋으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정말 용기와 힘을 내서 밖으로 나가세요. 저는 매일같이 집을 나갑니다. 가족은 좋지만 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권태롭고 또 무기력함이 올라오거든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가세요. 밖에서 뭐 하나 이룬 거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가세요.
밤 11시가 넘어도 그 방에서의 사투를 이길 수 없으면 나가세요. 바깥 공기가 주는 사색은 방에서 하는 사색보다는 훨씬 낙관적일 거예요. 겉보기에는 되게 철없고 맑은 페이스지만 힘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채널에서는 그냥 그 무게를 저와 함께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살하는 것보다 나은 삶을 살아봅시다.